이순신 장군이 7년간 치른 해전에서 이룬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이순신은 수없이 싸웠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해전, 명량해전. 크고 작은 전투가 23번이었습니다. 매번 일본군은 더 많았습니다. 매번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23번 싸워 23번 이겼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행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순신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매번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번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썼습니다. 승리에는 이유가 있다고.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히 계획하고 완벽히 실행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전쟁은 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고. 준비된 자가 이긴다고. 매번 같은 원칙을 지키면 매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할 수 있었던 비결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는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업에서, 경쟁에서 어디서든 이기고 싶다면 이 7가지를 배워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기고 싶다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순신의 비결을 함께 배워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이기고 있습니까? 한 번 이기고 여러 번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기고 있습니까? 계속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순신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히 준비했다. 전쟁은 준비된 자가 이긴다.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이순신이 23번 이긴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591년 전라자수사로 부임하자마자 전함을 건조했고 무기를 정비했고 병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전쟁도 없는데 왜 준비하느냐고.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고 화포를 시험했고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승리를 만듭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을에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높이 올라갑니다. 기초 없이 위만 쌓으면 무너집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기초입니다.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썼습니다. 전함 5척을 더 건조했다. 화살 3,000개를 만들었다. 병사 100명을 훈련시켰다. 매일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이순신은 첫 전투부터 이겼습니다. 1592년 5월 옥포해전. 임진왜란이 터지고 한 달 후였습니다. 다른 수군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휘하의 전라자 수군은 달랐습니다. 전함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훈련된 병사가 있었습니다. 즉시 출동해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첫 승리였습니다. 준비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수군은 달랐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거북선은 실전 배치되어 있었고 화포는 시험을 마쳤고 병사들은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5월 7일 첫 출전. 26척의 전함이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전대로 일본군을 포위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순신은 대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승리를 보장합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고. 전쟁 전에 이미 승부가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발표 전날 밤 준비하지 마십시오.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두 번째 적을 철저히 분석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 테니라.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 이순신이 23번 이긴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매번 적을 분석했습니다. 적의 배가 몇 척인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누가 지휘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정탐선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고, 포로를 신문의 상황을 확인했고, 스스로 지형을 탑사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반입니다.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진단합니다.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치료하면 잘못됩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방법이 보입니다. 모르고 싸우면 집니다. 바둑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수를 읽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뭘 할지 모르면 당합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적의 배가 몇 척인가? 대장선은 어느 것인가? 주력함은 어디에 있는가? 태강로는 어디인가? 모두 파악하라. 알고 싸우면 이기고 모르고 싸우면 진다고 했습니다. 적을 철저히 분석한 덕분에 이순신은 약점을 찾았습니다. 일본 수군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작았습니다. 근접전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포격에 약했습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화포로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고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매번 승리했습니다. 한산도 대첩되었습니다. 일본군 대장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순신은 그를 연구했습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쉽게 도발됩니다. 함정에 잘 빠집니다. 이순신은 전술을 짰습니다. 소수의 배로 유인합니다. 도발합니다. 와키자카가 쫓아옵니다. 넓은 바다로 유인합니다. 그곳에서 주력 함대로 포위합니다. 하객진을 펼칩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와키자카는 정말 쫓아왔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퇴폐했습니다. 적을 알았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적을 알라고. 정보가 승패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경쟁사를 연구하십시오. 상대팀을 분석하십시오. 시장을 조사하십시오. 알면 이길 방법이 보입니다. 모르면 집니다. 세 번째 지형을 완벽히 활용했다. 싸움은 장소가 절반이다. 유리한 곳에서 싸워라. 이순신이 23번 이긴 세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지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물길을 알았고 암초를 알았고 수심을 알았습니다. 직접 배를 타고 탑사했습니다. 어디가 좁은지 어디가 넓은지 물살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싸웠습니다. 지형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원에서 사냥합니다. 그곳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표범은 어떻습니까? 나무 위에서 기다립니다. 거기가 유리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불리한 곳에서 싸우면 집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홈 경기가 유리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지형을 아니까요.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바다는 내 집이다. 나는 모든 물길을 안다.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 안다. 적은 모른다. 내가 선택한 곳에서 싸우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덕분에 이순신은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겼습니다. 명량의 전이 대표적입니다. 좁은 명량의 협을 선택했습니다. 일본군의 숫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한산도 대첩도 그렇습니다.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하객진을 펼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매번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매번 이겼습니다. 부산포회전 때였습니다. 일본군 본거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을 알았습니다. 부산포 입구는 좁습니다. 안쪽은 넓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좁은 입구에서 막습니다. 일본군이 안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안에서 화포로 공격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일본군은 갇혔습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많은 배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여유롭게 공격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지형을 알았기에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지형이 전략을 만듭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지형을 활용하라고. 유리한 곳에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유리한 곳은 어디입니까?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유리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서 경쟁하십시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적을 분석하고 지형을 활용하는 것. 승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승리를 완성하는 네 가지 실행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네 번째, 명확한 신호 체계를 만들었다. 전쟁에서는 명령이 명확해야 한다. 혼란은 패배다. 이순신이 23번 이긴 네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확한 신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깃발로 신호했고, 북으로 신호했고, 총으로 신호했습니다. 전진은 이렇게, 후퇴는 이렇게, 공격은 이렇게. 모든 병사가 알았습니다.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전투 중에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소통이 팀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자가 신호를 보냅니다. 명확합니다. 모든 연주자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연주합니다. 만약 신호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각각 연주합니다. 엉망이 됩니다. 조직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순신은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붉은 깃발은 전진이다. 흰 깃발은 후퇴다. 북소리 3번은 공격이다. 총소리 2번은 집결이다. 명확하게 하라. 혼동하지 않게 하라. 전투 중에는 말로 전달할 수 없다. 신호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신호 체계 덕분에 이순신의 함대는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펼칠 때 56척의 배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깃발 신호로. 혼란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새의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가? 명확한 신호 체계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전투에서였습니다. 이순신의 깃발 신호를 보고 모든 배가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본군 장수가 말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신기하다.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우리는 배마다 제각각인데 저들은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신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명확한 소통이 승리를 만듭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소통하라고. 모호함은 실패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팀원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십시오. 잘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명확해야 실행됩니다. 5번째,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다. 군율이 서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다. 규율이 승리를 만든다. 이순신이 23번 이긴 5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군법으로 다스렸고, 타령은 사형이었고, 무단 약탈은 엄벌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조카가 전투에서 도망쳤습니다. 군법대로 처벌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규율도 그렇습니다. 한 명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프사이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선수만 어겨도 팀 전체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규율이 팀을 지킵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군율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조카라도 예외가 없다. 규율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진다. 작은 것도 엄격하게 한다. 그래야 큰 것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 덕분에 이순신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실행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규율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전투 중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규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부대는 달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순신의 조카 이순신 동명이인이 전투에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조카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했습니다. 군율은 공평하다. 조카라고 예외를 두면 규율이 무너진다. 군법대로 처벌했습니다. 병사들이 봤습니다. 장군은 공정하다. 조카도 예외가 없구나. 오히려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규율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규율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규율을 지켜라고. 예외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팀의 규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누구에게도 예외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팀을 강하게 만듭니다. 6번째, 병사를 아끼고 돌봤다. 병사가 있어야 전쟁을 한다. 병사를 아끼는 것이 승리다. 이순신이 23번 이긴 6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를 아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였고, 아프면 치료했고, 전사하면 가족을 돌봤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병사는 먹였습니다. 무리한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목숨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를 잘 돌봐야 가지가 자라고 잎이 납니다. 뿌리를 방치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조직도 그렇습니다. 구성원을 잘 돌봐야 조직이 강해집니다.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을 아끼고 돌봐야 아름답게 자랍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썼습니다. 병사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다. 내 몫을 줄였다. 병사가 굶으면 싸울 수 없다. 내가 조금 굶는 것은 괜찮다. 부상병을 치료했다. 의원을 불렀다. 약을 구했다. 병사를 잃는 것은 전력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병사를 아낀 덕분에 이순신은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장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군이 자신을 아껴주니까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량해전 때 12척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겁먹었습니다. 하지만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장군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자신들을 아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병사가 전투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괜찮은가? 병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다. 잘 회복하라. 내 자리를 지켜두겠다. 병사는 감동했습니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다시 전투에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봤습니다. 장군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낀다. 충성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했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것이 힘을 만듭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병사를 아껴라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팀원을 아끼십시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힘들 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팀원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번째, 매번 개선하고 발전시켰다.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을 이길 수 없다.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순신이 23번 이긴 마지막 피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매번 개선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 검토했습니다. 좋은 것은 강화하고 나쁜 것은 고쳤습니다. 거북선도 계속 개량했고 전술도 계속 발전시켰고 훈련도 계속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것이 지속적 승리를 만듭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갈아야 날카롭습니다. 한번 갈고 그대로 두면 무뎌집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훈련해야 실력이 유지됩니다. 훈련을 멈추면 퇴보합니다. 승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기고 멈추면 다음에는 집니다. 계속 발전해야 계속 이깁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전투를 검토했다. 좌측 포진이 약했다. 개선해야 한다. 거북선의 철판이 약한 부분이 있다. 보강한다. 새로운 화포를 시험했다. 위력이 좋다. 모든 배에 장착한다. 멈추지 않고 발전시켰습니다. 계속 개선한 덕분에 이순신은 23번 모두 이겼습니다. 첫 번째 승리 방법으로 20번째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매번 달랐습니다. 척도 발전했습니다.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더 빨리 발전했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대응책을 만들며 이순신은 이미 그 대응책을 뛰어넘는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겼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군이 학습했습니다. 하객진을 조심하자. 넓은 바다를 피하자. 이순신은 알았습니다. 적이 학습했다. 나도 변해야 한다.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좁은 해협을 활용하는 전술. 명량해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적이 또 학습했습니다. 좁은 곳도 조심하자. 이순신은 또 변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새로운 전술을 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멈추지 않고 발전했기에 가능한 연승이었습니다. 발전이 지속적 승리를 만듭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계속 발전하라고.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지난 프로젝트를 검토하십시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을 개선할지 적어보십시오. 계속 발전하십시오. 그것이 계속 이기는 비결입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23번째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또 이겼습니다.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형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규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병사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7년간 이순신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준비된 자가 이긴다는 것. 원칙을 지키면 계속 이길 수 있다는 것. 한 번 이기는 것은 쉽다는 것. 하지만 계속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 계속 이기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이것은 이순신이 23전 23승한 비결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적을 분석하고 지형을 활용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규율을 지키고 사람을 아끼고 계속 발전하는 것. 이 7가지는 전쟁터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경력에서도 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전날 밤에 하지 마십시오. 둘째, 상대를 분석하십시오. 경쟁사를 연구하십시오. 시장을 조사하십시오. 알아야 이깁니다. 셋째, 유리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에서 경쟁하십시오. 넷째, 명확하게 소통하십시오.
모호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시하십시오. 다섯째, 규율을 지키십시오. 작은 것도 엄격하게 하십시오.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여섯째, 팀원을 아끼십시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일곱째, 계속 발전하십시오. 어제의 방법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매번 개선하십시오. 이 7가지를 지키면 당신도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기적이 아니다.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철저히 준비했다. 적을 알았다. 지형을 활용했다. 명확하게 소통했다. 규율을 지켰다. 병사를 아꼈다. 계속 발전했다. 이 7가지를 지키면 누구나 이길 수 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원칙이다. 당신도 이 원칙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다. 나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23전 23승을 만드십시오. 첫째,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상대를 연구하십시오.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셋째, 유리한 곳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강점이 빛나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팀과 명확하게 소통하십시오. 오늘 회의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다섯째, 규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여섯째, 팀원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한 명이라도 챙겨보십시오. 일곱째, 지난 프로젝트를 검토하십시오. 무엇을 개선할지 적어보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23전 23승한 것처럼 당신도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23번째 승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승리에는 이유가 있다. 준비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소통하고 규율을 지키고 아끼고 발전하라. 이것이 23전 23승의 비결이다. 한 번 이기는 것은 쉽다. 계속 이기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가능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다. 원칙을 지켜라. 당신이 계속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첫 승리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승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23전 23승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어떤 원칙을 지키실 건가요? 그 작은 결심이 또 다른 분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승리해 갑시다.